정치 키워드 두 번째입니다. 명태균의 허풍. 한 달이면 탄핵.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명태균이라고 원래 경남 지역에서 여론조사 업체도 운영을 하고 정치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준석과 같이 무슨 그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또 김건희 여사와 무슨 뭐 그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았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그 명태균 씨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그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본인이 받게 해줬다고 하면서 이 세비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을 꼬박꼬박 받아갔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이 명태균 씨가 어떻게 보면은 아나무인격인 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채널 A 오늘 또 뭐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언론에 나가서 허황된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널 A에 나가서 명태균 씨가 지금 그 공천 개입 의혹, 그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죠. 채널 A에서 이게 본인이 이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니까는 검사에게 날 잡아 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묻겠다. 감당되면 하라고 말하겠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검찰이 자기를 수사를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비밀들을 다 폭로를 할 텐데 다 폭로를 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탄핵될 거다. 그건 한 달 내에 탄핵될 거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엄청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를 잡아 넣으면은 검사에게 그렇게 묻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치 뭔가 숨겨놓은 카드가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허황된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이야기들을 제가 뭐 다 소개드릴 필요는 없는 것이고 무슨 본인이 국무총리를 뭐 선거를 했다. 최재형 전 의원을 국무총리로 뭐 추천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건의를 했다고 했죠. 건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 또 여러 가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이 자기인 것처럼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명태균 당신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공로가 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어느 정도 팔고 다녀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 과연 그런 말을 공직기강 비서관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워낙 지금 어수선하고 하니까는 김대남 같은 사람이나 명태균 씨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상황인데, 제가 김대남 전 행정관도 이렇게 취재 과정에서 만나봤고, 명태균 씨도 만나봤지만은 이런 논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닌데 본인들이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는 김대남 씨 같은 경우도 그 좌파 유튜버와 이렇게 마치 뭔가를 뭐 공격 사주라는 이야기를 하죠. 한동훈을 거기서 서울의 소리에서 공격을 해주면은 뭐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하고 했는데 그것은 본인이 지금 공천에서 탈락을 했던 그런 데 대한 안갚음 성격이 짙습니다. 근데 김대남 전 행정관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볼 때는 뭔가 크게 뒤에 배우가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닌 걸로 저는 압니다. 그 좀 호가호위하고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또 배후에 뭐 용산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불필요한 그런 논란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지금 탄핵 초입에 들어가는 국면에서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뭐 한 달 내에 대통령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나 이런 말하는 자체가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만나서 뭐 이런저런 취재를 겸해서 그때 대선 무렵에 만났을 때는
상당히 그런 점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 정세를 분석을 하는데 좀 기발하게, 좀 특이하게 이렇게 분석하는 능력은 있다. 저도 그렇게 봤지만은 그때도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과장되고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 모든 이 정치 현안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어쨌든 능력은 있다는 주변에 또 일부 평가도 있지만 저것은 너무 가대 포장을 많이 하는구나. 좀 속된 말로 좀 허풍이 세구나.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했던 뭐 여론조사 능력 같은 것은 인정을 하는 사람들도 저는 주변에서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개인 캐릭터가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명태균, 김대남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중에 또 하나 문제가 이 김대남 씨 같은 경우는 좌파 매체에서 이것을 막 키우죠. 그런데 명태균 씨는 이걸 과연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언론에서 그리고 유력지에서 채널 A나 동아일보 이런 데서 인터뷰를 다 해주고 그것을 다 방송에 전파해 내보내고 신문 지면에 싣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도움이 된다는 것 차원을 떠나서 언론 입장에서 언론이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 텐데 그것을 그 말을 그대로 실어주고 또 전파해 내보내는 그런 상황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윤석열 정부가 좀 흔들리고 있는 그 정황이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본인은 마치 이제 가서 그 대선 전에 아크로비스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에 수시로 가가지고 이 둘을 앉혀놓고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앉혀놓고 이런저런 조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안철수 후보와의 막판 후보 단일화도 자기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는 그 반응이 나왔었고 용산 대통령실도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집에 드나들 때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한두 번 본 것이 전부다. 대선 경선 무렵 대통령 쪽에서 먼저 명태균 씨와 소통을 끊었고 취임 이후에는 전혀 소통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고위 관계자는 용산의 고위 관계자는 이준석 그 당시 당대표의 소개로 만났다. 자 그런 그 정도의 이야기만 하지 무슨 또 명태균 씨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공이 나 때문에 날아갔다. 내가 워낙 이렇게 모든 것을 잘 하니까는 그전에는 천공에 의존하다가 날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 명태균, 김대남 이런 사람들이 또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거기에 또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여당 대표가 지금 여전히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갈등을 벌이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부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까지 됐죠. 저는 애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두 사람이 한데 가야지 되기 때문에 이 화합을 하고 협력을 하는 길로 갈 거라고 믿어왔지만은 최근에 이 한동훈 대표의 말 그리고 용산의 반응을 보면은 그 차원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우려스러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